건 절대 용서 못해. 뭐 볼지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 두둥. 안녕하세요.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입니다. 네, 확진자 수가 좀 갑자기 또 급증을 하는 바람에 거리두기 단계가 좀 조정이 됐죠. 그래서 저희도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행복한 그 찰나 스튜디오 좀 녹음을 하다가 다시 좀 비대면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찰나의 행복. 진짜 찰나의 행복이었고요. 하지만 여러분 괜찮으시죠? 네, 좀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힘드시겠지만 좀 열심히 방역해서 확진자 감소에 서로 좀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저는 진행을 맡은 김세우이고요. 미장센 보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창마고요. 스릴러와 무서운 거를 좋아하고 추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밌는 로맨스를 추천드리려고 노력하는 꽁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먹방과 요리 콘텐츠를 좋아하지만 요즘은 로맨스 많이 가져오는 최범입니다. 네, 그 댓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참새라니님께서 스트레스 수준별 콘텐츠 추천했던 화 들으시고 그레이스 앤 프랭키 봐야겠다고 남겨주셨는데요. 그 스트레스 날리는 영화로 와일드 테일즈라는 거를 추천을 해주고 가셨어요. 이게 직장 스트레스 쌓일 때 좋다고 추천해 주셨네요. 와일드 테일즈가 되게 스트레스 좋은데 제가 까먹고 있다가 삼세라니님 댓글 보고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그거 진짜 재밌어요. 아, 봤다고요? 네, 봤어요. 저는 예전에 아주 옛날에 봤었는데 이 왓챠 넷플릭스가 있기 전에 옛날에 봤던 영화였는데 진짜 재밌어요. 어허. 옴니버스예요, 옴니버스. 그리고 까날님께서 영화관에서 호러 영화를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호러 영화를 안 보시는데 저희 그 헬로윈 특집 으스스한 그런 영업화를 들으시고 제가 영업했던 케빈 인 더 우즈를 찾아보셨대요. 근데 사실 저희 아니었으면 볼 일이 없었는데 정말 재밌었다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즐겁고요. 사랑합니다. 뿌듯하시겠구만요. 이런 거에 보람을 크게 느끼고요. 그리고 또 까날님께서 내가 죽던 날도 이제 들으시고 댓글 또 남겨주셨어요. 내가 죽던 날 주변에 얘기 나눌 사람이 없어가지고 답답하다가 저희 그 한 거 들으시고 같이 영화 보고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해주셨네요. 그리고 그 저희 얘기 나눴던 거랑 비슷하게 그 마지막에 외국에서 쫙 뒤로 빠지는 모습을 보고 코로나19 때문에 좀 힘들었다고 남겨주셨습니다. 데이크 일렌할 님이 매일 저녁 와플릭스 귀에 꽂고 강아지 산책시키는 게 삶의 낙이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흐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와우. 영광이고요. 강아지랑 같이 사는 게 부럽네요.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부럽다. 저희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그래도 웬만하면 또 극장을 가보자라고 되게 했다가 극장을 못 가게 돼가지고 넷플릭스에 있는 걸 좀 보게 됐는데요. 사실 지금 저희가 할 것도 개봉이 계속 미뤄지다가 이제 바로 넷플릭스로 직행한 영화예요. 그래서 또 시기에 맞는 것 같아서 잘 맞는 것 같아요, 타이밍이. 바로 그 영화는 콜입니다. 콜. 지금 완전 핫한. 완전 핫하죠. 거의 지금 인기 순위 막 1, 2위를 다투고 있던데요? 맞아. 맞아. 썸네일도 이거 너무 궁금하게 해놔가지고 안 무시무시하던데 완전. 진짜 무시무시하죠. 너무 무서워. 네, 그리고 이제 박신혜 배우랑 그 전종서 배우가 톱으로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이거 안 볼 수가 없죠. 콜이라는 영화는 그 박신혜 배우가 연기한 서연이라는 젊은 여성이 나오는데 이제 엄마가 아파가지고 고향집에 오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영화죠. 그래서 집에 있던 굉장히 오래된 무선 전화기,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냥 전화기가 선이 없는 전화기, 그 전화기를 연결했다가 굉장히 이상한 현상? 그러니까 어떤 여자의 전화가 통화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바로 전종서 배우가 맡은 영숙이라는 여성이었고 둘이 사실은 과거와 현재를 살고 있는 과거와 현재에 지금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 후부터 조금 이제 친해져서 이런저런 막 이렇게 친해졌는데 어느 날 서로의 인생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는 이제 선택들을 좀 하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전개가 벌어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굉장히 무서웠죠. 그리고 이 영화는 원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쿨러라는 푸에트리코 영화를 리메이크했다고 하는데 설정만 좀 같고 그 이야기는 좀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재생집 나가기 얘기를 한번 해보고 간단히 또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칠봄이 제일 궁금한데 칠봄 어땠나요? 저는 나갈게요. 박차고. 밖으로. 네, 네. 문을 박차고. 박차고 나가버릴게요, 진짜. 예상했어요. 네. 이거는 저의 근데 개인적인 취향이고, 저랑 같은 취향이 있는 분을 그런 어떤 대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저는 다시 시간을 돌리고 싶어요. 이걸 안 본 때로. 오, 그죠. 네. 타임워프인가요? 네, 그 제발 정도로 싫었어? 전화해가지고 그 어, 시간을 돌려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듣고 있나요? 돌려주세요. 제 시간. 예, 그렇습니다. 네. 다음 창마는 어땠나요? 창마의 장르 아닌지? 저는 재생입니다. 저는 어, 2번 볼 생각일 정도로 재밌었고 그럼 오, 내 과거를 가져가. 제발. 가져갈게요. 7번 거를 주섬주섬. 아무튼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오호. 꽁치. 네, 저도 재색입니다. 오, 저는 최근에 저희가 홀스와를 한국 영화를 여러 개 했는데 이때까지 다 찜만 했더라고요. 근데 정말 맞아요. 유쾌하게 저는 재생을 선택을 했습니다. 훨씬 음, 재밌었어요. 그 앞에서 음. 봤던 한국 영화들에 비해서. 자, 저도 재생입니다. 오, 3재생 한 쌉 나가기. 어떤 패턴이 된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또 제가 이거 콜 보기 전에 후기 잠깐 보니까 되게 별로라는 후기도 많았어요. 이 영화 역시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영화였어가지고, 제가 재생이긴 한데, 같은 사람이 있구만. 네. 그치. 없을 수 없죠. 음. 저도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영화 같아요. 이 영화가 시간 여행이라는 그 주제가 아주 큰 주제가 하나 있죠. 아예 장르로서 불리면서 굉장히 좀 매니아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칠범이 시간 여행 콘텐츠를 진짜 많이 가져왔었거든요. 막 넘어갈까요? 눈이 부시게. 눈이 부시게 세븐틴 어게인, 고백부부. 고백부부 모든 시간을 다 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네요. 아니 근데 하필 이걸 하니까 나가기네. 그러니까 아니 희한하네. 장르적인 이거- 특징이 그런 것 같은데. 왜 이거는 이따가 좀 더 얘기를 해봐야겠지만은 이게 그동안에 제가 가져온 시간 여행은 어떻게든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려는 그런 음. 시간 여행이었는데 음. 이 영화도 초반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치. 이 영화가 되게 감동의 우정 영화구나. 시간을 초월하는 친구와의 아빠도 살려주면서 친구도 이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영화인 줄 알았건만 화들짝 저를 놀래켰고 여러분도 놀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맞아, 놀라긴 놀랐어요. 예. 어떤 식으로든 놀랐을 거예요. 음. 예. 그래서 제가 시간 여행 영화들이 뭐가 있는지 잠깐 그냥 찾아봤는데 이게 막 4가지 정도씩 이렇게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보면은 타임 워프, 타임 슬립, 타임 리프, 타임 루프 막 비슷한 이름인데 아무튼 장르가 구분이 막 되어 있어요. 보니까 타임 워프는 과거나 미래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를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영향을 줄 수 있는 설정인 거고, 그다음에 타임 슬립은 막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과거에서 현재로 올 수도 있고, 현재에서 미래도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게 종류고. 조금 시간 여행 같은 느낌인 거 맞아요. 그게 같거든요. 좀 시간 여행 같아요. 그다음에 타임 리프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능력이 이제 주인공들이든 아무튼 뭐가 이렇게 생기는 그런 거. 시간을 달리는 소녀, 갖고 싶네요, 그렇죠. About 능력을. Love. 그렇죠. 음. 정말 나에게도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타임 루프는 같은 시간이 계속 반복되는 거. 그래서 이제 같은 시간이 반복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거 그 재미가 있는 장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콜 같은 경우는 타임 워프에 좀 해당되는 게 아닌가. 그쵸. 그리고 뭐 스릴러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공포로 여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되게 좀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서 이게 장르에 굉장히 충실한 영화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비슷하게 느꼈을 것 같은데 장르적으로 봤을 때 어땠는지 좀 얘기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뭐 7분만큼 이 시간 여행을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니긴 한데 그 이유는 약간 저는 시간 여행 컨셉의 그 작품들을 보면 조금 뻔하게 느껴지는 게 있었거든요. 좀 뭐 반전을 항상 주고 싶어 하는 거 알겠는데 이제 반전을 주고 싶어 하다 보니까 좀 예측되는 게 있었어요, 늘. 근데 그에 비해서 저는 콜이 약간 예측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측을 했는데 그게 쪼끔씩 어긋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독이 되게 관객의 입장에서 많이 고민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쪼끔 다르게 결론을 낼까.'를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흥미롭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결말이 엄청 궁금하게 잘 끌고 나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는 내내 이 영화의 끝은 어떻게 될까? 이게 너무 궁금했고 네. 어쨌든 되게 영숙이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관계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서연이 어떻게 파헤쳐 나가냐, 어떻게 뭔가 이겨내냐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럼 과연 서연은 이 끝을 어떻게 갖고 갈 건지 이런 게 너무 기대되게 잘 끌고 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장면에서부터 '이 감독 좀 센스 있네.'라고 생각했던 게 오정세 배우가 연기했던 그 성우 딸기? 성우 네. 아저씨. 성우 아저씨? 그 성우 아저씨 살해한 다음에 혼자서 이제 영숙이가 이렇게 집에 있다가 누가 이렇게 문을 두드려 가지고 영숙이가 되게 긴장하면서 나가보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장면에서 그러니까 앞의 맥락을 봤을 때 분명히 경찰이 오는 순서였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경찰이 지금쯤 오겠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문을 딱 열었더니 아빠하고 어린 서연이 이렇게 딱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맞아. 그때부터 약간 '재밌는데? 이거 쪼끔 고민했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때 영숙이 표정 변하는 거 기억나세요? 그래, 그 네. 웃는 게 그 그 진짜 싹 무서워. 웃는 게 어.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겠다 그니까. 앞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마치 감독의 마음이었을 것 같은 거야. 지금 '그래. 지금 다들 경찰인 줄 알았지?' 약간 이렇게 생각했을 속았지? 그런 느낌. 맞아요. 그렇네. 7봄은 어땠어요? 왜 마음에 안 들었나요? 저는 장르적으로. 근데 이게 이 장르적인 어떤 호불호인데 저는 사람이 죽는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봤던 1917처럼 그런 실제로 이 죽음을 막 체험하게 하면서 1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좀 내가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하게 하는 죽음, 그런 살인 이런 거는 영화로서 만들어져도 참 좋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런 살인의 자극이 과연 저에게 맞아. 어떤 의미와 가치를 주는지 내내 진짜 무섭다. 근데 왜 저렇게까지 저거 뭐야? 이러면서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제가 꼬막 비빔밥을 시켰는데 먹을 수가 없었어요. 단 한 숟갈도. 그래 가지고 그거를 이제 냉장고에 넣어 놨고 참 여러모로 호불호가 많이 이렇게 갈리는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스릴은 제가 뭐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서연이한테 제가 보고 뭐 넷플릭스 집에서 보니까 "도망쳐! 도망치라고!" 계속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봤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서연이 영숙 그 비닐하우스에 이렇게 보내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네. 그 전 단계를 되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줬으면은
저는 더 아, 재밌었을 것 같은데 툭툭툭툭툭툭 하고 그냥 맞아. 탕 터졌는데 안 죽었어. 그러면 한 번 음. 더 죽이거나 약간 그런 한 번 더 어떤 죽여? 한 번도 또 뭘 하고 뭐 속여가지고 죽이거나 음, 이랬으면은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됐었던 게 좀 여러모로 어, 아쉬움이 있었죠. 약간 음, 속이 너무 왜 메스꺼웠고. 그래도 이것도 그 음. 1917처럼 교훈을 네. 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만약에 교훈을 줘요?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과거를 네. 바꾸지 말라. 네? 아니 죄송한데 그 기회를 주고 말하세요. 그 기회를. 교훈을 주는 게 기회를 아니지. 주면 언제 네. 어떻게 그렇게 기회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럴 제가 때 시간 여행 과거를 바꿔서 안 된다. 아 그럼 시간 여행 기회 있을 때 이 영화를 보지 않았던 채로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니, 에이, 시간 여행은 바꾸려고 가는 건데, 그거 너무 에이. 가혹하잖아요. 아니 너무 큰 걸 바꾸지 말라는 교훈. 그냥 아니지. 작게. 사소한 걸 바꿔도 너무 많은 게 변할 수 그치. 있다. 그럼 그냥 음. 우정만 쌓고 그럼요. 네? 그래야 된다는 끔찍한 교훈. 언젠가 제가 시간 여행 하게 된다면 이 영화를 참고해서 해볼게요. 그런 교훈을 나한테 줄 줄이야. 상상도 못했네요. 네. 자, 이 영화가 99년이랑 2000년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진행이 되잖아요. 물론 실제로는 99년과 2019년이긴 했어요. 이게 되게 타이밍이 좋은 숫자들이긴 한데 코로나 때문에 개봉이 늦춰져서 어떻게 2020년이 되어 버렸지만 99년과 2020년을 연결하는 그럼 다양한 연출들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게 많을 것 같거든요. 일단 그 서연인의 집이랑 영숙인의 집이랑 너무 다르다는 점이 일단 되게 매력적이었는데 처음에 굉장히 막 엄마 일단 무당이고 딸은 어디 감금되어 있고 또 서연이는 그 아빠가 살아난 이후에 집이 굉장히 또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 차이가 되게 두드러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얘기들 좀 해볼까요? 일단 오컬트적인 부분이 나오길래 아 이거 차마 진짜 좋아하면서 봤겠다라는 생각을 너무 했었거든요. 무섭더라 그런 분위기가. 맞아. 아니 예고편에서 그런 부적이나 이런 게 나와가지고 되게 그런 쪽으로도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까보니까 사실 오컬트나 이런 쪽은 뭐 메인은 아니었던 것 같고 맞아. 엄마, 신엄마라는 존재를 둔 게 이 설정에서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은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무당인데. 그래서 미래를 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넘나들면서 바꿀 수 있는 이 설정에서 미래를 본다라는 무당이 더해지면서 필연적으로 뭔가 그 전종서 영숙이를 가두고 결국에는 얘를 죽일 수밖에 없다라는 설정을 해둔 게 좀 영숙의 어떤 운명을 정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바꾸면서 많은 것들이 변하는 건데 이런 운명을 미리 바꿔놓는 요소를 설정을 할 때 되게 개연성이 없거나 재미가 없거나 억지스럽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되게 스무스하지만 되게 흥미롭고 재밌게 좀 잘 배치가 됐던 것 같다고 느껴졌거든요. 저는 요새 한국에서 오컬트 영화가 굉장히 재미있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 트렌드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보기 시작했었거든요. 많이 나온다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많이라기보다는 네. 주목을 받는, 그러니까 진짜. 재미있는 오컬트 영화들이 꽤 좀 보인다. 그쵸 보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니야. 아니야? 더 죄송합니다. 나와야 돼? 재밌어 보였지만 재밌지 않았다가 너무 많았다. 그냥 그 그랬구만. 장르로서 나왔다. 뭐 아무튼요. 네. 아무튼 이제 아예 불모지였으니까 오컬트가. 맞아, 근데 맞아. 점점 이제 요런 쪽으로 특히 이제 한국의 그 전통 문화와 결합한 오컬트들 이런 무당. 게 많이 나와서 즐겁기도 하면서 이게 약간 트렌드가 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그것은 약간 감독님의 페이크가 아니었나. 뒤로 가서는 이제 오컬트가 뭐야? 그냥 그 영숙이 자체가 그냥 미쳐버려가지고 진짜 미친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 그래서 그렇게 좀 전개가 된 게 저는 좀 재밌다고 느꼈었거든요. 그 99년 설정한 게 되게 잘 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그 약간 음. 세기말 같은 느낌도 있고 맞아요. 세기말 막 맞죠. 그때 생각하면 막 종말, 뭐 세기말 이런 거 인터넷에서 되게 심심치 않게 찾아봤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서태지 세대가 아니지만 그 영화에 나왔던 울트라 매니아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머리를 전부 막 이렇게 헤드뱅잉 하면서 떼창을 하는 게
어릴 때도 제가 뉴스에서 그런 게 되게 막 좀 기이한 현상이라고 막 보도를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영화에도 나온 거예요. 근데 세기말에서 거의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이 헤드뱅잉을 하는 젊은이들. 뭐 이런 설정이 약간 영숙이 그 전의 영숙과 다시 태어나는 영숙과 요런 대비 같은 거를 좀 서태지 통해서 좀 잘 드러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맞아.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곱씹게 되는데 이 오컬트, 그러니까 굿, 뭐 무당 이런 컨셉도 한국인 관객들이 되게 강렬하게 공포심을 느끼는 맞아요. 되게 근원적인 무엇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장르적으로 완벽함을 향해 달려나가려고 감독이 되게 잘 찾아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재밌는 게 우리의 이 전통 문화의 관념으로 봤을 때 무당이라는 존재가 사실 되게 어떤 시간 개념을 좀 부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을 내다보기도 하고 그러네. 과거에 저지른 짓을 막 이렇게 뭐 살풀이 이런 거 해 가지고 약간 한도 맞아. 풀어주고 막 그렇게 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그런 무당을 또 이런 키워드로 써먹은 것도 되게 재밌는 데다가 이 신엄마가 자기 딸의 그러니까 영숙이의 어떤 무언가를 봤잖아요. 줄줄이 초상을 낼 것이다라는 미래를 내다보고 사실은 죽이려고 했는데 이 죽인다는 거는 시간을 거스르는 짓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쵸. 그러면서 모든 게 어긋나기 시작했고. 맞아. 못 죽이고 나서도 그렇지만 그 그니까. 미래를 보지 못한 거지 본인은 그치. 스스로가. 본인이 사실은 미래를 완벽하게 볼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스르려고 했기 때문에 더 일이 이렇게 커지면서 드디어는 정말로 줄줄이 초상이 나는 그런 되게 재밌는 모순과 이런 걸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게다가 서연까지 개입을 해버리는 바람에 모든 게 이제 다 변해버린 거죠. 연쇄 살인마가 갑자기 태어나 버린 거지. 그니까. 시간을 거스르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잘 되면. 신엄마가 그냥 신딸을 거두고 행복하게 잘 먹이고 잘 자라게 해줬으면 영숙은 어떤 삶을 살게 됐을까? 그니까. 그래도 연쇄 살인마의 삶을 살았을까? 뭔가 그렇게 맞아. 상상해 보게 되는 게 그쵸. 근데 진짜 저는 한국적인 이런 요소를 활용한 영화들이 뭐라 해야 되지? 되게 희열같이 느껴져요. 그 곡성도 제가 진짜 무서웠던 이유가 너무 그냥 뭐 단순한 오컬트가 아니라 진짜 왜 무당이나 이런 것들 되게 활용한 거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엄청 공포감을 줬고 사바도 막 절이나 막 사이비나 이런 것들 좀 잘 활용을 했었던 것 같은데 막 뭔가 앞으로도 영화에서 이렇게 되게 소소하지만 되게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설정 같은 거를 한국적인 걸로 막 갖고 오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융이었던 것 같은데 융이 그런 거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근원적인 어떤 공통적인 정신을 지배하는 무엇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런 문화권에서의 지배되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이런 토속 신앙 같은 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게 되게 그 뿌리 깊게 아주 맞아. 깊이 이렇게 맞아. 건드리는 공포가 있는 거야. 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희 집 본가에 뒤에 산길로 가면 무당골이라고 있어요. 거기 옛날에 이제 무당들이 집을 이렇게 몇 채 해놓고 굿 같은 거 하고 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약간 건강길 같은 거라서 또 산책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했는데 어릴 때는 무당이 뭔지도 모르고 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도 그 막 치고 이렇게 깽가리 치고 연주하는 소리가 들리면 본능적으로 그게 무서운 거야, 뭔가. 잘 알지도 그래. 못하면서 도망가고 막. 맞아. 그 약간 유구한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이 있어. 뿌리에서 정말. 아니 그러니까 약간 우리는 사탄의 인형 이런 거 있잖아요. 외국에서 나온 이 기독교 베이스로 한 공포 영화들 솔직히 안 무섭잖아요. 맞아, 안 무서워. 맞아. 징그럽기만 하지. 그러니까 근데 잔인하고. 그들은 진짜 무서운 거야 그게. 맞아. 그치, 맞아. 그러네. 아니 그래서 저는 물론 영화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영숙이에게 좀 더 사람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영화를 만든 것 같은데 뭐 그런 걸 떠나서라도 그냥 영숙이의 삶이 그렇게까지 막 너무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었던 게 그냥 밥 하나 먹는 것도 그냥 나물 반찬 먹고
그 왜 서연이는 되게 맛있는 막 온갖 되게 맛있어 보이는 막 음식 먹고 영숙이는 되게 맛없는 거 먹고 이런 식으로 되게 교차로 생식하던데 나오는 거의? 어 음. 근데 그냥 나물 반찬인 거여서 그걸 걔가 굉장히 막 괴롭게 먹고 일부러 막 이상하게 먹고 이러는데 아니 저 나물 다 맛있는 건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음. 약간 제사밥 같지 않았어요, 근데? 막 고사리 맞아. 그냥 절밥 이런 뭔가 거? 아니요, 그리 제사밥. 맞아. 어 그러니까 명절 때 그리고 제사 지낼 때 하는 밥. 그쵸, 그쵸, 그쵸. 아. 맞아. 약간 디톡스 같은 그리고 거였을까? 디톡스는 그냥 그냥 굿할 때 음식 같은 거 아닐까? 맞아. 뭔가 이런 어 제사 지낼 때 하는 음. 음식들? 또 그 아빠가 살아난 이후에 서연이네 집이 저한테는 오히려 더 낯설어 가지고 저런 집이 행복을 뭐 행복한 집 공주방이요? 라벤더 공주방. 막 가디건 막 나풀나풀한 거 입고 막 어. 머리 웨이브 빡세게 지고 막 근데 그런 것들이 행복한 모습을 나타내는 건가?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낯설어 가지고 약간 그래서 연극 계속 같지 않아요? 좀 약간 자기적인 느낌? 맞아요. 집도 굉장히 존재감이 크다 보니까 좀 연극 무대 같이 좀 되게 불편한 미술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공감이 안 갔어 가지고 이 영화에서 되게 두드러지는 게 그 현재가 변하는 연출 있잖아요. 엄청난 CG와 함께 막 엄청 길게 막 샥 이렇게 변하는 그런 부분이 다들 뭔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 영화에서 느낀 치명적인 단점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솔직히 그 전환이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 여러 번 나올 네. 때마다 끝까지 제가 적응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민망해. 이게 거기도 민망하고 또 한 가지 제가 민망했던 게 있는데 앞부분에서 처음에 서연이랑 영숙이 이제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고 처음에 서로 약간 좀 뭐지?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통화할 때 갑자기 급 친해지면서 이 두 사람의 우정이 되게 갑자기 싹 트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좀 개연성이 없다는 느낌이 좀 받아 가지고 '왜 이렇게 갑자기 화기애애지지? 좀 뭔가 거칠게 넘어가는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생각을 해 봤는데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어둡고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궁금하게 만들고 이런 장르적인 분위기가 되게 전 좋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그 분위기가 되게 좋고 강하다 보니 그 톤이랑 좀 어긋나는 이런 되게 화기애애하거나 아니면 되게 그래픽이 되게 현란하게 이렇게 되는 씬들에서 약간 톤이 어긋났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이것까지 완벽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물론 감독 입장에서 이게 되게 어려웠겠다는 생각도 들고 아쉬움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뭔가 저는 이게 약간 공감이 사실 안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좀 그러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애매모호한 것 같긴 한데 왜 그냥 엄청 스타일리시한 영화라고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쓰는 음악이나 그 아마 꽁치가 지적한 그 거칠음이 저한테는 그렇게 좀 다가왔었나 봐요. 스타일로? 예. 그게 스타일처럼 느껴졌나 봐. 그러니까 어. 저는 이 영화가 어두침침하고 이런 영화로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스타일리시 이게 뭐 대체할 단어 없습니까? 뭔가 분위기 있어. 그래서 왜 그 중간에 저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영숙이가 약간 그 처음으로 이제 새로 태어나는 기분이었다고 하면서 막 시내에 나와서 치킨 막 먹고 그다음에 카메라도 약간 그 영숙이가 걸어가는 거를 이렇게 쪼끔 멀리서 이렇게 쭉 잡아 주고 뭐 그런 컷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어둡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되게 착 달라붙었어요, 전반적인 다른 영화의 장면들이랑. 그래서 뭔가 이런 그러니까 뭐 어두워서가 아니야. 제가 말한 그 현란한 그래픽과 급 화기애애한 어떤 관계로 연출된 고 부분은 네 좀 그냥 이게 이음새가 좀 거칠었다는 느낌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그게 좀 하나로 그냥 여겨졌었나 봐요. 그냥 그런 거칠음이 뭔가 그 울트라맨이란 노래를 계속 쓰는 거라든가 뭐 영숙이 그러니까 특히 전종서 배우가 연기한 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CG들이 크게 막 이질감 있게는 안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좀 약간 긴데?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보긴 봤거든요.
그러니까 CG가 굉장히 길게 보여지는 거면은 되게 정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되게 CG에 민감하잖아요. CG에 뭐라도 약간 어색하면 구린데 약간 이렇게 후기가 맞아. 올라오곤 하는데 그걸 완전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엄청 슬로우로 그거를 막 보여주고 맞아. 심지어 여러 번을 보여주니까 용기 그 있어. 마지막에 용기 있어. 아빠가 사라지는 그 부분이 훨씬 길었잖아요. 맞아. 길었지. 그거는 저도 이제 아빠를 못 보고 있겠더라고요. 제가 오. 계속 이렇게 진아. 눈을 피하게 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어. 저도 약간 비슷한 거 느꼈던 게 맨 처음에는 굉장히 진행이 좀 빠른 느낌으로 탁탁탁탁 간단 말이에요. 그 둘이 친해지는 과정도 굉장히 생략된 게 많고 편집으로. 그리고 그 현재가 변하는 게 마냥 긴 것만도 아니었잖아요. 사실 그 맨 뒤에 이제 바뀌는 거는 결국 영숙이가 살아있는 현재로 바뀌었을 때는 굉장히 또 멋있는 장면이었잖아요. 그 냉장고들 확 보이기 시작한 음. 그 장면은 굉장히 되게 감탄하면서 봤는데 그 전에 막 불타오르면서 사라지고 뭐 막 집이 망가져가는 그런 걸 엄청 많이 보여주는 그게 저도 약간 꽁치가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걸 느끼기는 했었어요. 아빠가 사라지는 씬을 왜 이렇게 길게 보여줬을까요? 서연이의 신파일까? 약간 그냥 서연이라는 약간 캐릭터의 근본 같은 거잖아요. 아빠의 존재라는 게. 그치. 그래서 일부러 더 끈 것 같긴 한데 저는 그 아빠 아빠 계속 부르고 우는 그게 또르르르르륵. 근데 그게 너무 길어가지고 음. 언제 사라지시나 막 아니 나는 아빠가 어. 어떤 방식으로 사라지는지를 엄청 이렇게 본 거예요, 집중해서. 맞아. 왜냐면 이 그- 영화를 보기 어. 전부터 사실 시간 어플을 다룬 영화들을 보면은 보통 사라지는 그 과정을 잘 안 보여주거든요. 그냥 눈 뜨고 그쵸. 나면은 바뀌어 있고 뭐 그냥 음. 싹 다 바뀌어 있고 이런 식인데 거기서 이제 아빠 얼굴이 이렇게 그을리면서 뭔가 불티같이 이렇게 변하는 장면을 보면서 너무 궁금한 거야. 도대체 이 감독님은 어떻게 이거를 구현을 하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인터뷰 같은 걸 읽어봐도 뭐 CG 담당자랑 엄청 디렉터랑 되게 얘기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되게 어려움도 많이 겪었을 것 같아요. 그걸 보니까 이렇게 어려워서 그 성우 아저씨 없어질 때는 아예 생략을 한 건 아닐까. 아니 저는 그냥 진짜 성우 아저씨 없어질 때처럼 아빠도 그렇게 뭐 이렇게 불티가 날리는 걸 보여주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되게 그 서연이가 상실감을 표현할 수 있게끔 장면을 만들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그 터널 장면이 너무 길어가지고 아버지가 사라진다 이러면서 난 언제 끝나 근데 아이고 애가 또 혼자 남아서 울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니 근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다가 생각이 든 게 만약에 아빠가 그런 장면 없이 다음날 아빠가 모든 게 사라진 걸 알고 만약에 서영이가 울었어. 그러면 오히려 또 진부했을 것 같아. 너무 전형적이고. 아니 그 그렇지 터널에서 않아요? 어떻게 울긴 울어야 돼. 그 근데 터널에서 아빠가 그 사라지는 과정을 그린 게 약간 길고 뭔가 조금 부족했지만 임팩트가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서연이 아빠가 사라지고 있는 거를 직접 서연이가 느껴야 되고 그 느끼는 눈앞에서. 것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최대한 감정을 이입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그 아빠가 없어지고 나서 이제 서연이가 조금 분노를 하고 직접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하기는 하니까 근데 그냥 되게 신선했어요. 뭐 나쁜 뜻은 아니고 아까 창마가 얘기한 것처럼 직접적으로 그 변하는 것을 구현한 거,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 그 도전 자체가 굉장히 신선했고 용기 이거 있어. 보고 나니까 다른 시간 여행들은 어떤 식으로 그걸 보여주는지 또는 앞으로 이제 그런 영화가 나오면은 어떤 식의 비주얼이 나올지 좀 궁금해졌거든요. 아빠가 죽는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던 거기는 하잖아요. 사실 성우 아저씨만 죽었어 봐라. 그러면 의미 그치. 죄책감은 없고. 느끼지만 서연이가 그렇게까지 대적하지 맞아. 않았을 거예요. 절대로 영숙이랑. 맞아. 원래 그냥 서연이는 그냥 전화 그냥 끊고 잠수했겠지. 그치. 그냥 사람 좋은 아이고 연민도 있고 한데 아빠가 없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의 이제 뭐야지 자기 안위를 딱 찾기 시작하면서 내 사람들을 갑자기 이제 생각하면서 좀 뭐
이기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음. 그 이기적인 거 말고 뭐라고 해야 될까? 근데 이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약간 저라면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과거를 바꿔서 무언가를 했다면 아빠가 돌아온 거였는데 그 아빠가 사라진 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일단 이제는 더 잃을 게 없는 거야. 그치. 어. 그리고 이제 이제는 서연이랑 어. 친구할 필요도 없지. 뭐 어. 친구도 이제 그니까. 아니까. 그치. 이제는 더 나빠지지 않는 무언가를 이제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완전 상황이 바뀌었던 거죠. 아빠가 없어지면서. 그 되게 또 재미있었던 게 2020년을 살고 있는 서연이가 처음에는 굉장히 좀 우위에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잖아요. 그 당시에 영숙이는 감금되어 있고 엄마가 약간 미쳤다고 하고 그리고 뭐 서태지의 팬인데 이미 이제 자기는 서태지의 행보를 다 알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서연이가 좀 키를 진 것처럼 권력 관계에서 위에 있는 것처럼 했다가 그 관계 역전이 되면서 서연이가 처음에 그 보여줬던 되게 착한 것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같이 막 쌍욕하고 막 분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변해가는 게 재미있었거든요. 또 되게 재밌는 게 사실 아빠가 죽으면서 어린 서연이 볼모가 됐어. 그 순간. 그래, 되게 그러니까 촘촘하다니까. 되게 촘촘한 거예요. 그리고 얼핏 보면은 이 아빠가 죽기 직전까지 서연이는 계속 갑이었던 거지. 맞아. 그치. 왜냐하면 실제로 자기랑 거리가 있었으니까. 시간적인 거리가. 근데 이제 아빠가 죽는 그 순간 아빠와 어린 서연이 그 집에 들어왔고 아빠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어린 서연이 지금 영숙이의 볼모가 됐기 때문에 완벽하게 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이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거가 됐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영숙이가 살아있는 현재가 되었을 때 원래는 서연이가 집에 있다가 그 장면이 되면서 갑자기 미친 듯이 도망 나가잖아요, 자기 집에서. 그게 저 진짜 섬뜩하고 되게 잘된 연출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 그 다 좋지 않았어요, 그 장면? 딱 변할 때 냉장고가 딱 있는 그 순간이 저는 그죠? 이 영화 전체에서 최고의 장면이었어요, 저한테는. 저도예요, 진짜. 맞아. 그 아우라가 장난 아니었어요. 이제까지 그래도 집은 폐허가 됐든 라벤더가 됐든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자기의 공간이었었는데 이게 시간이 이렇게 워프가 되면 뭐라 해야지? 뭔가 변하면서 자기가 발 딛고 있는 그 순간에 주변의 집이 영숙의 어떤 것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소름 끼치고 너무 무서운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마치 자기가 외부인이 된 것처럼 막 헐레벌떡 나가는 게 그 진짜 연출 잘했다고 생각했고 맞아. 그다음에 그 냉장고와 몇 개 보이는 소화기 장면 얼마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거. 근데 그 맞아. 장면 하나로 영숙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한 번에 이해가 되는 게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와, 얘 진짜 미친 채로 살았구나 계속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 장면. 그거를 왜 뻔하게 했으면 영숙이 와서 구구절절 설명 막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뭐 그동안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냉장고 한 열 몇 대 딱 보여주면 뭔가 순식간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너무 누굴 죽인 거야? 소화기 개 많고 막. 누굴 또 죽인 거야? 수많은 사람들 죽였겠지 뭐. 왜 그래? 자기 괴롭힌다고 죽이고 뭐 짜증나게 그치. 한다고 죽이고 귀찮게 한다고 죽이고 막 그랬겠지 뭐. 그 마을에 아무도 안 남겠네. 그럴 수 있지. 아니 그래서 진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정말 많은 말을 하고 계시는 결말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진짜 되게 궁금한데 일단 저는 결말 괜찮았거든요. 저는 저도. 후회했거든요. 어떠셨나요? 저도 완전 좋았어요. 서연이가 왜 해피엔딩이 아니냐 또는 이게 무슨 결말이냐 어쩌라는 거냐 막 이런 후기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후기들 보면 전 좀 신기했어요. 해피엔딩을 원하는 사람들도 신기했고 해피엔딩이 되는 순간 이 모든 잘 쌓아 올린 이 장르적인 어떤 쾌감이 사라지는 것 같아 가지고 저는 해피엔딩이 딱히 어울리는 것 같지도 않았고 해피엔딩으로 갔으면 사실 중간에 끊겼던 그 결말인 거잖아요. 그 서연의 엄마가 이제 영숙의 칼을 막으면서 모성애로 자기 몸을 바쳐서 던져서
뭐 서연이 이제 이긴다고 볼 수 있는 결말은 과연 진짜 해피엔딩일까? 저는 좀 그렇게 뭔가 이게 장르적인 재미가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서연이 결국 이긴 게 아니라 사실 서연의 엄마의 모성애 때문에 승리한 것은 진정한 어떤 재미와 승리가 아니다. 그래서 맞아. 오히려 최종 결말을 그 모성애를 약간 뒤로 한 채 서연이 다시 그 게임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 과거 시간을 뭔가 왜곡시키는데 일조했던 서연이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게 저는 오히려 이 장르적인 특성을 너무 잘 살린 결말이라고 생각했고 그저 그런 뻔한 진부한 엔딩으로 끝나지 않아서 감독님이 대단하다고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차라리 결말이 나았었던 게 그 쿠키 영상으로 나온 결말이 나았었던 게 뭔가 서연이 아빠가 없었을 때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저는 그렇게 뭐 와닿지 못했거든요. 그냥 그 집에 처음에 이렇게 뭐 터덜터덜 오는 그 정도만 느꼈는데 그 이후에 엄마가 사실 그 가스 사고를 냈다고 생각하고 사실 엄마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이었잖아요. 마지막에 사실 엄마랑 이렇게 갈 때는 뭐야? 진짜 이상한 영화. 뻔하잖아, 그치? 응. 뭘 나한테 주려는지 정말 1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그 모습을 보고 그래도 뭔가 약간 좀 내 마음속에 꿈틀대는 게 있는데 이런 꿈틀댔다고? 살짝 어머? 그럼 이 게임이 계속 시작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징악을 좋아하시는군요, 역시. 아니 근데 여기는 아니지. 건선징악 건선징악을 아니죠, 좋아했으면 엄마가 살아 있어야 됐지. 아니 지금 서연이가 네. 약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서연이가 불효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유교걸인가? 예. 불효녀는 그렇다. 참 불효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 허무한 모성애의 승리 이게 좀 짜증나는 거예요. 그냥 영화를 막 볼 맞아. 때는. 그래. 맞아. 엄마는 맨날 원망받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다 살려줘 막. 우리 애가 안 돼! 이러면서 손으로 칼을 막 막으면서 막. 근데 그 결말로 인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게 저는 좋았던 거였거든요. 맞아. 그런 행복한 결말은 없을 수도 있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 그냥 단순히 전화 한번 잘못하고 그냥 선택 한번 잘못한 것 때문에 결국 서연이는 영숙이와 영원히 엮여야 된다는 그런 암시같이 끝난 게 전 되게 좋았던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 어디냐? 어디 gat혀 있는 그 지하실이지. 현재도 그것도 사실은 진짜 현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떻게 또 뒤엎어질 수 있는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해 보면서 끝날 수 있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그 전화기를 발견하면서 과거를 바꾸기 시작한 걸로 보이는 게 일단 이 영화의 표면적인 컨셉이지만 사실 다 자세히 또 짚어보면 이 이야기의 시작은 그 서연이의 인생에서의 이 시작은 어렸을 때 불이 난 거를 내가 했다가 아니라 엄마가 깜빡하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서연이는 평생 바꾸고 싶은 과거였거나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바뀌어버린 사건이었잖아요. 그쵸. 그 순간이. 근데 그 순간에 대한 어떤 뭐 부채감과 책임감과 죄책감 같은 것들이 이 아이의 전체 인생을 흔들어 놨을 텐데 이것을 이런 장르적인 걸로 해가지고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판타지죠. 아빠로 다시 살려내고 엄마랑 셋이 알콩달콩 살고 있는 어떤 삶도 한번 체험해보고 이런 어떤 판타지를 경험을 하게 했다가 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고 사실 내가 저지른 잘못은 여전히 있는 그런 상태의 서연으로 그냥 남게 해주는 이게 사실 되게 서연이 우리한테 어떤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관객들한테 그래, 이거 어떤 진짜 메시지를 던지는 교훈적이야. 것이. 그 순간의 어떤 선택 그게 인생에서 어떤 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거에 있던 일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현재 내가 뭔가 앞으로 반성하면서 더 잘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영화의 교훈인 거야, 진짜. 그치. 맞아. 이렇게 또 교훈을 얻네요. 그럼요, 교훈이죠. 과거에 자꾸 매여서 이걸 바꾸려는 어떤 판타지에 빠질 게 아니라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대신은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를 어떻게 개선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영화의 교훈입니다.
훈훈하다, 훈훈해. 네. 근데 이 결말이요, 뭐랄까, 영화에서 사실 약간 촘촘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이게 그 서연의 그냥 망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장면이 딱 나오니까 그냥 얘가 사실은 서연이가 사실은 영숙이고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그렇게 상상을 하는 그럴 그런 수도. 네, 정신병이 있는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런 해석도 있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궁금하네. 같아요. 그런 그 약간 칠본이를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래요? 장화홍련 후회를 같은 하는 건가? 거지. 네. 네, 뭐 3명 해석은- 정도 그렇게 같이 그러네. 해석해줬으면 좋겠네. 댓글 달아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 뭐. 아니 그리고 배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종서 배우를 사실 버닝을 안 봐 가지고 이 콜이라는 영화를 처음 본 건데 너무 특이하더라고요. 일단 영숙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지루하거나 좀 그냥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배우가 연기를 하니까 되게 어디서 본 적이 없는 캐릭터가 된 느낌이어서 전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좀 뭐 약간 오버액팅이라는 식으로 연기가 너무 별로였다는 후기도 많아서 저는 살짝 놀랐었어요. 동의할 수 없다. 삐. 나도 그렇지는 않은데? 오버액팅 전혀 아니었는데. 아니 진짜 제가 100번 얘기한 것 같은데 진짜 전종서 배우는 전종서 장르가 생긴 것 같아. 진짜요. 저 너무 그렇게 느껴요. 버닝도 사실 그 감독님, 뭐 유아인 배우 다 됐고 그냥 전종서의 영화로만 느껴졌거든요, 되게. 그 근데 정도요? 네, 이번 것도 보면서 전종서 배우 많이 저런 연기를 할 수 있고 이 사람이 나오면서 영화의 그냥 그 뭐라 해 분위기라던가 공기 자체가 완전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너무 맞아. 압도당하는 느낌이었고 너무 보석 같아요, 진짜. 대단해. 맞아. 독보적이었죠, 이 영화에서도. 정말. 어떻게 오버액팅이지? 저는 오히려 영화를 보면서 와, 저렇게 미세한 표정의 변화로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얘가 어떤 걸 느끼는지 이렇게 분명하게 전달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되게 전 놀랍고 감탄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맞아. 그 오버액팅이라는 표현이랑은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왜 뭐가 이상했을까라고 상상을 해 보는데 저도 딱히 잘 모르겠어요. 되게 그냥 '너무 잘한다.'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봐 가지고. 저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은 버닝도 그렇고 콜도 보면서 전종서 배우가 그 역에 너무 그냥 그 사람 자체인 거예요, 그 역. 그래서 전종서 배우라는 사람의 실제 모습이 어떤지가 너무 궁금한 정도가 됐어요, 진짜. 너무. 맞아. 그 전화로 처음 욕하기 시작할 때 너무 욕도 막 개 되게 잘해. 욕 너무 잘해. 최고예요. 초딩 때 가끔 막 되게 무서운 언니들 욕하는 거 막 들으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맞아. 그게 또 시대도 99년 말이니까 나 어릴 때 막 이럴 때니까. 맞아, 그래서 맞아. 와 맞아. 진짜 무서웠어요. 아. 욕도 굉장히 다양한 욕을 막 쓰시면서 여자 배우 중에 욕을 잘하는 그 순위권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하지만 박신혜 배우는 제가 평소에 약간 모범생 이미지로 생각해서 그런지 그 욕이 사실 조금 어색했죠. 네, 너무 어색하고 에이 뭐야 찌발! 약간 이런 근데 느낌이어가지고. 서연이 그럴 것 같아, 원래. 그지? 맞아. 그래서 원래 괜찮았던 욕을 것 할 같아요. 필요가 없던 애였겠죠, 맞아. 원래. 그래서 차라리 나는 욕을 안 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그 역할은. 왜 아니, 근데 욕할 만한 상황이었잖아. 그치. 그래, 자기 때문에 아빠가 죽었는데 아니 그래도 어리기 너무 때문에. 평소에 욕을 안 하시니까. 그래도 안 어울린다고 나는 욕이 안 어울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욕을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 근데 아무튼 그렇군요. 전종서 배우 연기랑 그 박신혜 배우랑 뭔가 밸런스가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캐스팅 캐스팅도 되게 잘했어. 잘 했고. 진짜 아니 그 두 주인공 캐스팅도 굉장히 좋았지만 저는 조연들 캐스팅도 다 되게 잘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아. 그 이엘 배우도 뭐 말해서 뭐 입이 아프고. 너무 좋아. 맞아. 그 분위기가 연기가 좋죠. 아주 이렇게 막 뿜어져 나와. 김성령 배우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네 엄마의 이미지는 아니란 말이죠. 굉장히 세련되고
맞아. 뭔가 세고. 서사가 있을 것 같거나 또는 이제 서연이가 엄마를 그렇게 막 비난할 때 왠지 그랬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의 엄마였잖아요. 그래서 맞아. 그런 걸 이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서 이제 진행을 하게 만든 게 되게 신의 한 수의 캐스팅이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냥 그 누구냐 이동희 성우 배우? 아저씨도 성우 아저씨? 오정세 배우. 네. 오정세 배우도 이제는 우리가 얼굴을 다 아는 배우이고 어떠한 이미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맞아.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스릴러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걸 역할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았어요. 이동희 이동희 배우도 배우도. 그랬고, 네, 맞아. 맞아요. 전반적으로 조연도 되게 캐스팅을 잘 한 것 같아. 뭔가 생각했던 맞아. 것과 비껴나가도록 하는. 맞아. 아유, 감독이 센스가 있어. 맞아. 감독이 참 잘해. 아니, 그 감독. 감독님 전작이 몸값이라는 영화인데 이거 본 사람들은 평이 엄청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 볼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아, 없어요. 그래? 이 정도 된 거면 아마 그 제작사나 감독님 본인이나 내려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고서야 이렇게 모든 플랫폼에 없거든요. 유튜브, 네이버, 뭐 카카오 등등등. 어떻게 됐지? 너무 어떻게 궁금해. 그래? 진짜. 그래서 보신 분들 어땠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어디서 단편, 보셨는지랑. 단편이라서 어디 올라오지 않은 게 아닐까요? 아예 없어요. 보통 유튜브라도 있잖아요. 아예 없어. 아무것도. 맞아. 진짜. 아니, 요새 왓챠에서 독립영화들 엄청 많이 없어. 올려주던데, 왓챠 올려주세요. 듣고 있나요? 올려주세요. 관계자님들, 올려주세요. 이럴 때 올려야죠. 맞아. 그래. 지금이다. 그래, 오. 이건 기회인데. 맞아. 제작사 전화해볼까 한번? 왜 안 올리는지? 왓챠에 전화해, 왓챠에. 그 올려달라고. 주인공은 이주영 배우던데? 네, 목소리 이번 콜에서 목소리 특별 출연하신 그래서 이주영 나온 배우. 거구나. 응, 응, 목소리에. 폰 네. 줍는 여학생. 맞아. 아니, 자연스럽게 감독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춘영 감독이 90년생이더라고요. 맞아요. 와. 엄청 어리시네요. 대단히, 그러니까 재능도 넘치고, 그 재능을 또 이렇게 잘 펼칠 수 있는 기회도 잡으신 것 같고, 맞아. 뭔가 진짜 저는 90년생 감독이 만드는 장르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나고 앞으로가 너무 기대되거든요. 되게 맞아. 뭔가 이렇게 옛날에 그 어른들이 만든 영화들은 어떤 뭔가를 꼭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강하게 전달하려고 한다던가 도덕이나 뭐 이런 데를 과하게 신경 쓰거나 혹은 과하게 벗어나거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이 90년생 감독의 느낌이 되게 쿨했어요. 맞아, 되게 쿨했어요. 시원시원해 밀고 나가는 게. 맞아. 어떤 뭐 영화 내내 메타포 막 천지인 영화들도 많잖아요. 그런 거는 가끔씩 지치기도 하거든요. 내가 별로 맞아. 알고 싶지 찾다가. 않은데 뭔가 다 맞아. 들어있고 뭐 이런 것들? 음. 근데 이 영화는 완벽히 그냥 장르적인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거에 성공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보는 내내 즐거웠던 경험밖에 없었고 그래서 되게 기대돼요. 몸값도 너무 보고 싶은데 지금 못 보네. 어떻게 그러니까. 해요? 아니,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 시간의 사냥도 뭔가, 시간의 시간의 사냥이. 사냥이요? 부르기로 요즘 했나요? 젊은 그런 감독님들이, 네. 혜지가 말한 것처럼 되게 쿨하고, 막 쓸데없는 뭐 이런 거 안 넣고 되게 잘 연출을 할 수 있는데, 시간의 사냥도 그런 류긴 했던 것 같아요. 다만, 맞아. 아니 맞아. 저희 연기자가 부족해서, 예, 안타까운 어떤 거였는데, 그것도 생각해보면은 막 이상한 메타포나 뭐 되게 생각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되게 오락적인 영화였던 건데, 뭐 하여튼 요새 그런 영화들이 점점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좋기는 하네요. 너무 좋아. 일단 그 사냥의 시간인 거죠? 네. 네. 시간은 사냥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대명사로 알게 모르게. 네, 죄송해요, 하지만 감독님 너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사냥의 시간 이야기할 때 아쉬움을 굉장히 길게 얘기한 만큼 이 생산적으로. 영화에 대한 되게 재밌게 볼 만한 부분도 되게 많았고 앞으로 요 감독님의 맞아요. 차기작이 기대되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었어요. 맞아. 투는 내지 말고 다른 차기작. 그래서 아주 깔만한 영화는 아니었다는 것을 저희도 되게 공감하고 있고 우리 들어주시는 분들도 알고 계시기를 네.
네. 네, 저희가 사냥의 시간을 몇 화에서 다뤘냐면은 와, 꽤 오래전에 했는걸? 사냥의 시간 저희 할 때 너무 재밌게 했거든요. 진짜 그때 열기 때문에 아주 올해잖아. 방이 뜨거워질 올해 정도로 여름. 열심히 했었는데 51화를 사냥의 시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것도 되게 재미있으니까 맞아.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들어보세요. 같네요. 저희가 얼마나 이 젊은 감독님들의 영화를 기다리고 있고 애정하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콜이 되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영화라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진짜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댓글이 안 달리는 날에는 진짜 오매불망 달아줘. 네. 댓글란을 달할게. 바라보면서 왜 안 다루시지? 이렇게 막 기다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특히 이런 영화를 봤을 때는 저희 넷만의 의견도 뭐 그렇지만 보신 다른 분들의 의견도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많이 좀 의견을 나눠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막 신나 가지고 댓글 여러 개 막 달고 그러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희에게 관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화는 여기까지 해 보겠고요. 다음 주는 또 재미있는 영업할 주제를 가지고 와서 많은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제발 건강하게 만나요. 네, 이제 곧 연말인데 모두 건강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둥.